포천에서 흉기에 목이 찔린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주변인 진술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포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소음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대형 건설 현장인데요. 경기도와 지자체가 산업부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중소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는 종일 영하권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선뜻 외출하기 어려웠는데요. 날씨가 조금 풀리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파에 대기질까지 나쁘자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파 직후 이렇게 미세먼지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올 겨울 들어 첫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갑자기 나빠진 공기 탓에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영하 10도에 달하는 한파로 불편을 겪었던 터라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이번 미세먼지 소식에 달갑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고 밖에 나오려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했어요. 집에서는 몰랐는데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마스크 착용했어요. 마스크 안 쓰면은 이 미세먼지에다가 또 쎄한 바람 들어오면은 금방 감기 들려요. 좀 칼칼하네요.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보통 미세먼지 하면 봄에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겨울과 초봄 기간인 12월부터 3월 사이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돼 있습니다. 최근 1년간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수치를 기록한 날은 모두 20일. 이 중 18일이 12월부터 3월 사이에 몰려 있습니다. 사계절 중 유독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심한 겁니다. 전문가는 겨울철이 되면 외부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늘어나면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외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북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농도와 함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생성된 미세먼지가 같이 정체될 경우, 이렇게 합쳐질 경우에 우리나라의 고농도가 많이 발생합니다. 겨울철 한파와 함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등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굴뚝이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부문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 인력을 동원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덤프트럭이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닙니다. 공사장 주변은 트럭이 내뿜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이제 아주 보이. 대형 공사장에선 세륜기를 설치해 공사 차량 바퀴를 수시로 씻어야 하지만 설치만 돼 있을 뿐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저는 안 들어오는 건데 뭐 안 먹잖아요. 경기도의 도로 건설 현장. 작업자가 굉음을 내며 도로 연마 작업을 합니다.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뿌연 먼지가 폴폴 날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550곳을 조사한 결과 177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연을 뿜어낸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민간 산업부문. 경기도는 이달부터 대형 공사장과 공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124명을 채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1:1 전담 관리를 붙입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감시 인력을 내년 전국적으로 1,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배출을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천에서 흉기에 목이 찔린 외국인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0일 포천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7시 30분쯤 포천시의 한 공단 기숙사 앞에서 네팔 국적의 3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CCTV 확인 결과 A씨는 흉기로 자신의 목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주머니에서는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주변인 진술과 메모 내용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곡 불법 시설물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북부 10개 시군이 모여서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12월 경기 북부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곡 불법 시설물 근절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방지,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저기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운전에도 방해가 되는데요. 이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서 양주시는 10일 옥정 중심상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했습니다. 저단형 게시대는 주정차 금지 구역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주시는 12월 한 달간 현수막 게시대를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군 공항,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군 소음법을 통해 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죠. 포천시는 서둘러 하위법 제정 전에 특위를 구성해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천에는 영평 사격장과 승진 사격장 등 사격장 8곳과 탄약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장, 특히 사격장의 경우 창수면과 영중면, 영북면, 이동면 인근 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의회는 서둘러 군 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 제정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군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군소음법 관련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주 야간 비행과 사격 피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피해 현황을 제출한 뒤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하위 법령을 검토한 뒤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며 2022년 상반기에 소음 대책 지역 기준에 따라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시도교육청 평균 8.07점보다 0.1점 높은 8.1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부패 청렴 캠페인과 학교 주도형 종합검사 등 다양한 청렴 강화 정책을 펼쳐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경기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이달부터 유기견 임시보호제를 시행합니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참여 가정에는 사료와 애견용품 등을 지원하며 애견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시 보호 최대 기간은 2개월로 희망시 입양도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소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 7곳과 하도급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 가운데는 소방공사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가 6곳이 적발됐으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3분의 1로 감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뭐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시공하도록 면허도 없는데 시공하도록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향후에 이게 재난 발생 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겨울 여행은 경기 북부 산성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가 호로고루성을 비롯한 5가지 산성을 경기 북부 겨울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 임진강변에 위치한 호로고루 성터.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툴 때 남진 정책을 펼치던 고구려가 세운 성벽입니다. 저는 지금 고구려 3대 성 중 하나인 연천 호로고루 성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시면 임진강의 탁 트인 풍경과 또 절경인 주상절리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터에는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수심이 깊지 않아 분단 전까지는 평양과 서울을 잇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이 반달 모양을 닮아 반월산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입니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하다 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산성길을 걷다 보면 포천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설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성 5곳을 추천했습니다. 연천 호로고루, 포천 반월산성 외에도 파주 월롱산성, 양주 대모산성, 고양 북한산성을 가볼 만한 산성으로 꼽았습니다. 경기 북부도 어떤 과거부터 군사적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적을 방비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산성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서도 또 아름다운 자연, 특히 강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정말 비경을 갖고 있는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 북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문화재와 사찰이 많습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기 북부 산성 여행, 다가오는 해돋이 명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끝으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가득한 날씨가 하루 더 이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한때 비 소식이 있지만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이 지나고 나면 이틀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에는 눈 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생활지수 보시죠. 한반도로 유입된 미세먼지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돼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